나라에서 복지하는 취약계층이었어요. 제가 비율로 따지자면 하위 4% 정도? 두 분 다 근로능력이 아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장애인 자격으로 받는 그런 기초복지. 친아버지도 있고 새아버지도 있어서 친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새아버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처음 사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옷을 못 입어봐서 네. 옛날에는 무조건 무난한 것만 샀거든요. 오래 입어야 되니까. 매일 갈아입는 게 뭔가 표시가 안 나는 옷. 누군가는 되게 내가 결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안 겪어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이거를 부끄러워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아빠를 나는 사랑을 하지만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는 없겠다. 돈이 없는 게 더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몸이 불편한 게 더 힘들었어요? 이거는 근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예 가난하니까 네. 생활비 지원도 받았고 학비 지원도 받았고 그런 거 악착같이 창피한 무릅쓰고 다 챙겼던 것 같아요.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사셨나요? 바퀴벌레가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내가 자는데 내 종아리 위로 바퀴벌레가 기어서 올라 지나가요. 이제 더 이상 바퀴벌레는 두렵지 않겠네요. 바퀴벌레 두렵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는 26살, 서울에 사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되게 다소부터 하시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원래 자취 중이신 건가요? 네, 여기서 혼자 살고 있고 네. 일로 이사 온 지는 한 한두 달 정도 됐어요. 그럼 그 전에 어디 사셨던 거예요? 광진구에, 학교가 그쪽에 있어서 광진구에서 자취를 시작하다가 최근에 일 때문에 구로구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광진구에 학교가 있다는 거는 대학교가 광진구에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어디 대학교인지 세종대학교를 1, 2년 다녔습니다. 1, 2년 다녔다는 지금 안 다닌다는 건가요? 네, 휴학하고 있어요. 왜요? 군대 갔다 오면서 자연스럽게 휴학한 건데 갔다 와서 또 한 학기 다녀봤는데도 그 전에 느꼈던 너무 재미없고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고부터 학교를 휴학하게 됐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잘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건데 네. 원래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었거든요. 기초생활 수급자요? 네,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복지하는 취약계층이었어요, 제가. 정말요? 네, 그래서 한 대한민국 비율로 따지자면 하위 4% 정도? 그런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그런 출신을 좀 잊지 않고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하고 이렇게 머리맡에도 두고 이게 자주. 그러면 네. 체크해서 보면 이런 수급자 구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런 걸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네. 살면서 안 봐야 좋은 것들인데 네.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다 나라에서 어떤 거를 복지하는지 이게 생계급여가 제일 어려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거급여, 뭐 교육급여, 의료급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 갈 때 돈을 아예 안 내는 사람들 체크 네.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 생계급여라는 건 월마다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생활비를요? 네. 얼마씩이요? 가구 단위인데 인당 40만 원 정도? 아. 네, 그래서 내 가족 기준 한 160에서 180 정도 받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집안이 되게 어려우셨나 봐요. 그쵸?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장애인이셨어가지고 두 분 다 근로능력이 아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장애인 자격으로 받는 그런 기초복지. 그럼 아버지랑 어머니가 몸이 지금 좀 불편하신 건가요? 아버지는 병 앓다가 돌아가셨고 어리지 네, 언제 네. 돌아가신 거예요? 두 번 돌아가셨는데 제가 네. 친아버지도 있고 새아버지도 있어서 친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새아버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두 분 다 일단 장애인이셨고요. 어머니가 장애인 분하고 결혼을 두 번 하신 거죠. 처음 분하고 제 친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사고가 생기시고 이제 지체장애인 다리를 절뚝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 되셨고 술 많이 드시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께서요? 네네, 친아버지가. 그럼 새아버지는 또 새아버지는 원래 선천적 장애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누워서 생활하는 병세가 되게 악화되면서 운동량도 낮아지고 이렇게 하시다가 40대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머님은 지금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어머니는 왜 같이 아니고 자취를 따로 하신 거예요? 어머니하고 사실 그렇게 왕래를 안 하는 편이고요. 왜요? 같이 산 세월도 적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부모 관계보다 그렇게 밀착돼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안 친하다 해야죠. 부모님하고 안 친한데 되게 그 노력을 했는데도 좁혀지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찰도 많이 있었고 해서 지금은 그냥 각자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지금 서울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 저는 청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고요. 어머님 그래서 청주 계세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볼 때마다 나도 어차피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고 내가 이런 것도 이겨냈는데 앞으로 내가 혼자 이어가는 삶들도 이런 걸 볼 때마다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런 것도 이렇게 자주 보고 동기부여할 수 있게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심각하네요. 좀 치웠어야 됐나요? 아니 원래 이렇게 사셨나요? 네, 사실 제가 집에서 있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라서 네. 저한테는 좀 잠만 자는 곳이기도 하고 그 에너지를 일하는 데 많이 쓰기도 해서 집에 신경은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여기서 잠만 자고 나가는 건가요? 네, 거의 잠만 잡니다. 그래서 뭐 가구도 없고 늘릴 생각도 딱히 없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 이제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사업을 뭐 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물건 팔아요. 온라인 셀러. 네, 온라인 셀러고요. 어떤 물건을 파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한 물건 팔거든요. 특이한 물건. 성인용품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름 자체가 특이한 물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옛날에 팔던 거 가방에 하나 가지고 있어서 네. 그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 마침 사무실에 가져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거든요. 이름을 맞춰보세요, 한번. 여기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없다고 쳤을 때 이거를 한글에 네이버로 쳐서 검색을 해서 사야 되면 뭐라고 검색하시겠어요? 호스 바람 부는 튜브?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검색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르는 이름마다 매겨지는 가치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판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정식 명칭은 이게 네. 인스피로미터라고 하는 의료기기고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통용되는 말로는 폐활량 호흡기. 그래서 신기한 게 이거를 이렇게 치면은 4천 얼마거든요. 일반인이 부르는 이름으로 치면 14,000원이에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도 이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빠르게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판매들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생수가 10,000원에도 팔릴 거 아니에요. 500ml짜리가. 그런 것처럼 그 환경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요. 1,000원짜리 생수랑 1,000원짜리 신라면이 네. 산 꼭대기에서 팔면 10,000원에 파는 거죠. 그쵸. 하지만 거기에 10,000원에 파는 사람을 누구도 욕하진 않잖아요. 거기서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유통이라는 건 얼마나 소비자를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는 건 어차피 소비자가 결정해요. 하긴 비싸면 안 사면 되니까. 네, 제가 이거를 강매할 수도 없는 거고 갖다 놓고 선택을 소비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통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어플에 네. 좋은 어플이 있어요. 네. 어플 홍보는 아닌데 그 청소 도우미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네. 그 월 5만 원이면 청소하는데 청소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이 되게 지금 보면 그래도 큰 오피스텔이거든요. 보니까 심지어 여기가 여기 또 복층이에요. 복층인데 이렇게까지 잠만 잔다는데 얼마예요 이런 집은? 여기가 관리비 포함해서 8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잠만 1,080. 자는데 85만 원짜리 집이 필요하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여기가 구로거든요. 네. 구로라서 아파트만 이렇게 있지 원룸이 없어요. 제가 이제 회사랑 제일 가깝게 잡다 보니까 네.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전 항상 40, 50짜리 살았었거든요. 강진구에서. 너무 비싸긴 한데 매달 그거 택시비로 내고 대중교통 값으로 내느니 회사랑 가깝게 해서 에너지 줄이고 더 일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그 거리를 제일 우선으로 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이요? 네. 나 진짜 이런 말 하면 진짜 시청자들 욕먹을 거 알거든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옷에서 냄새 나는 거 아니겠죠? 진짜 집에서 냄새가 나긴 해요. 네, 진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진짜 그냥 까는 게 아니라 진짜 집에서 약간 쾌쾌 부은 냄새가 나셔서 죄송합니다 출연자분 제가 괜찮아요. 팩트라서 저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아니 출연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루 전에 주셨어요. 집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할까요? 그래, 아니요 좀 자연스러운 게 좋고 시청자분한테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건 그냥 야생 그대로네요. 최근에 산 옷인데 최근에 사나요? 네, 자라에서 샀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처음 사봤습니다. 처음으로요? 네, 백화점에서 원래 옷을 안 샀는데 네, 아니 진짜 죄송한데 저 네. 이거 아까 봤을 때 이거 근데 옷에 곰팡이처럼 곰팡이 핀 줄 알고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죠? 네, 제가 옛날에 이런 옷을 못 입어봐서 네. 옛날에는 무조건 무난한 것만 샀거든요. 오래 입어야 되니까. 매일 갈아입는 게 뭔가 표시가 안 나는 옷. 네. 쟤 어제도 똑같은 옷 입고 왔네. 이런 게 티가 안 나는 무난한 것들을 막 돌려 입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옷 살 돈은 생겨서 좀 입고 싶은 옷 입고 있어요. 그래요? 이런 건 얼마나요? 이거요? 이거 한 7, 8만 원이었나? 모르겠네요, 잘. 진짜 이거 사셨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이거 옷 곰팡이 핀 거 아니냐 이런 말 많이 하셨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친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친구가 없으신가 봐요. 친구,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한두 명 있어요. 왜요? 친구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 멀어지는 타이밍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제 친구들 다 대학생이라서 대학 동기들인데 지금 너무 사는 얘기가 달라져서 한두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세상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재미없고 저도 입 열면 걔네가 재미없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도 안 가게 되고 친구가 한두 명 남았어요. 아까 정말 죄송한데 여기 기초생활 수급자셨잖아요. 네. 그렇게 어려웠던 걸 친구들도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 데서나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왜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신 거예요? 이제는 자랑스러우니까요. 어떤 부분에서요? 저는 이런 것도 어쨌든 극복했고 수급자를 탈출했고 대부분 수급자는 평생 탈출을 못 하거든요. 되게 압박이 커요. 수급자들도 여기서 벗어나면 굶어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다들. 전 수급자도 탈출했고 우울증도 있었는데 우울증도 좀 극복을 해가지고 뭔가 나는 나한테 주어진 제한들을 많이 헤쳐나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어서 그런 과정들은 공개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상 나온 큰 이유도 뭔가 과거의 나 같은 모습이 보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 같아서 저같이 힘든 한 사람이 아 쟤도 저렇게 했구나 나도 탈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출연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근데 하필 왜 제 채널에 나와주신 거예요? 이제 러셀님은 옛날부터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솔직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러셀님 영상 자체도 이상한데 현실적인 질문들 더 많이 하시고 내가 여기서 내 모습을 되게 가감없이 노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해서 네. 끌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집 청소는 다음에 좀 해주셨으면 네, 진짜. 집 청소는 이제 조만간 계획을 잡아서 그 어플 5만 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철을 신고 다니시나요? 네, 이게 뭔가 탄탄해서 키도 커 보이고 네, 불 끄고 이거 여기도 의미가 하나가 있어서 제 집이 7층이거든요. 네, 실제로요. 네, 근데 제가 그때 10층도 있었고 이 밑에 층도 있었고 했는데 그 가격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제가 한 5만 원인가 6만 원 더 주고 일로 왔어요. 평수도 똑같은데. 설마 이 숫자 7 행운의 숫자라는 이유로 왔다는 건가요? 근데 원래 저도 미신 같은 거를 막 믿는 편은 아닌데 뭔가 여기다 또 행운의 숫자를 제 집에다 부여하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모으다 보면은 뭔가 저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기운들을 좀 받고자 7로 선택했습니다. 되게 약간 좀 이런 거를 안 믿게 생기셨는데 잘 믿으신가 보네요. 막 또 말도 안 되는 건 안 믿는 편이긴 한데 이런 지배 기운들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집이 개판이라서 설득력이 없긴 하지만 뭐 하나하나 모을 수 있는 운들은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운은 다 쟁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태어날 때도 사실 운이 안 좋잖아요. 왜요? 어쨌든 수급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태어난 것도 있고 부모님도 장애인이셨고 어떻게 보면은 운이 안 좋다고 할 수도 있는 환경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운들은 잡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도 그렇게 골랐습니다. 지금 네. 20대시잖아요. 네. 정말 죄송한 질문인데 네. 우리가 10대나 초등학생 때는 네.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때 막 부모님들의 그런 불편함과 네. 내 집이 좋지 않았다는 아. 그런 거에 좀 부끄러움이나 그런 거 있지 진짜 않았어요? 많죠. 일단은 일반적인 환경인 분들은 모르실 텐데 누군가는 되게 내가 결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안 겪어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교실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을 사람들 손 들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교무실로 뭐 지원 때문에 몇몇 애들만 자꾸 불러요. 그래서 무슨 방과 후 학교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수강권 저소득층 애들한테 나눠주고 근데 몇 명만 계속 불려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애들도 알아요. 쟤네 집이 뭔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졸업식, 네. 입학식, 학부모 참관 이런데 어쨌든 어린 마음이긴 하지만 사실 부모님이 오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이게 진짜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네. 진짜 그때는 그게 전부잖아요. 네. 만약에 졸업식을 하는데 다 부모님이 왔는데 우리 아빠가 휠체어 타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아빠를 나는 사랑을 하지만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는 없겠다. 애들이 수근거리는 거, 나에 대해 평가하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그걸 초등학생 때부터 겪었던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막 기초생활 수급자 어쩌고 그리고 뭐 부모님도 장애인이고 근데 그런 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계속 티나요. 왜냐면 걔네만 계속 불려가고 뭘 자꾸 받아요.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죄송할 수 있는데 네. 돈이 없는 게 더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몸이 불편한 게 더 힘들었어요? 이거는 근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힘들어요. 정말로? 네.
돈이 없는 것도 계속 굴려가고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것도 그리고 재혼 가정이라서 네. 아버지가 저랑 성이 달랐거든요. 네. 학년이 올라가면 부모님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아빠 이름만 이씨인 거예요. 그리고 막 가정 안내문 나가잖아요. 네. 무슨 어떤 거 부모님 사인 받아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가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이 들어가요. 네. 근데 아빠 이름을 적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반장이 걷어가고 반장은 알잖아요. 우리 아빠 이 성이 다르다는 걸. 네. 맨날 엄마 이름을 적었어요. 부끄럽지만. 사무실 어디요? 저 건물이에요. 아, 이건가요? 네, 큰 겁니다. 그럼 매일 이렇게 출퇴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네, 가까워가지고. 네. 근데 걸어- 구로에다 사무실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동료들도 생겼고 네.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네. 좀 그 물리적인 위치를 줄였습니다. 동쪽하고 서쪽은 너무 멀어서 네. 막 1시간씩 걸려요. 그냥 전 여기 와서 일을 해야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겼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휴학 중이시잖아요. 네. 대학교를 복학할 예정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왜요? 지금 직업이 만족도가 높아요. 행복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대졸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강제로 졸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분에서도 컴플렉스가 없어서 네. 저는 대학을 노력해서 들어갔고 네. 저는 사실 입학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네, 대학 졸업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물론 어디는 이 졸업 조건이 힘들지만 입학이 더 힘든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이 나름 또 저의 프라이드. 그래도 세종대라는 타이틀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학업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대표님은 네.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해서 나름 인서울을 하셨던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네. 오히려 아예 가난하니까 네. 국가 공인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생활비 지원도 받았고 학비 지원도 받았고 그런 거 악착같이 창피한 무릅쓰고 다 챙겼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다 참고? 왜냐하면 그걸 신청하는데 또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냥 난 공부해야 되니까 다 끌어오자 하고 끌어와서 공부했고 요즘은 근데 복지 자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대학교도 등록금 안 내고 다니고 그래요. 아, 그럼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안 냈었나요? 네, 엄청 소량 냅니다. 아.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버시길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걸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버시는 거예요? 근데 수익은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한 달에요? 네네. 순수입이? 네네. 이 24살이에요? 그렇게 많이 벌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렇게 1000만 원 벌게 된 게 언제부터 벌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안 됐어요. 진짜 한 3달? 3달?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못 버셨던 건가요? 네, 그 전까지는 월세 낼 돈도 없었어요. 아, 그러면 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월세 낼 돈도 없고 돈을 못 벌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멘탈도 약해요. 멘탈이 센 편도 아니고 의지도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근데 뭐 하나 재능이 있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해요. 빚도 막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얼마요? 5천만 원. 왜요? 사업에서 좀 시도를 공격적으로 했어요. 네. 되겠다 싶으면 바로 돈 배팅해서 해보고 깔끔하게 다 말아먹고 그래서 5천만 원 빚이 되니까 한 달에 빚으로만 150만 원 나가더라고요. 이자가요?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거의 포기 직전이었다고 봅니다. 되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엄청 많았는데 내가 아무리 망해도 기초생활수급자 그 바퀴벌레 나오는 집까지 갈까. 그리고 죽진 않잖아요. 옛날에 겪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괜찮은 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위기감은 계속 느꼈습니다. 방금 바퀴벌레 집 나온다 했잖아요. 네네.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사셨나요? 네, 이제 중고등학교를 청주에서 다녔는데 네. 산남 주공 아파트라고 네. 엄청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았는데 바퀴벌레가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바퀴벌레 어느 정도 많냐면 자다가 바퀴벌레가 제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에이, 어떻게 소리가 나요? 진짜예요. 안 살아봐서 아무도 모를 텐데 왜냐면 집이 좁으니까 통로에서 자는데 옆에 이렇게 책장이 서 있고 그 책장 밑으로 바퀴벌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자는데 들려요. 그리고 이거는 약과고 사실 이건 들으면 듣는 거잖아요. 바퀴벌레가 숨어서 살면은 나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자는데 내 종아리 위로 바퀴벌레가 기어서 올라 지나가요. 진짜예요. 깜짝 놀라서 깨고 막 그랬어요. 그 아파트만 한 3년 살았으니까 거기 벗어나서도 항상 바퀴벌레 이런 거는 계속 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바퀴벌레는 두렵지 않겠네요. 바퀴벌레 두렵죠. 출근 제일 늦게 하시네요. 러스님이 지각해 주셔가지고 아유, 원래 8시 반 출근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대표님 자리인가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고 본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도 여긴 좀 깨끗한 편이네요. 좀 난잡하긴 한데 집보다는 깨끗해요.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요. 네, 이거는 항상 제 출신입니다. 웬 금이에요? 이게 일시백, 천만시만, 백만, 천만, 10억, 100억. 100억이요? 100억이 이제 수표인데 뭔가 멋있게 이렇게 순금으로. 아, 본인이 직접 사신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파는 건데 그래서 100억짜리 회사를 만들겠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수급자에서 지금 상황까지 올라온 게 제일 힘들었다고 보고요. 그런 주변의 어떤 압박 환경적 제한들을 이겨내는 게 로켓으로 비유하자면 로켓이 궤도권에서 벗어날 때 가장 많은 연료와 에너지와 인력이 붙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무한대로 펼쳐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가장 큰 중력을 이겨내고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지금의 계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굴을 이루신 분들도 한 막 1, 2억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퀀텀 점프 해가지고 100억, 1000억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폭발적인 성장들과 되게 그 추진력 그리고 가속도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제 나름의 또 계획들도 있고 해서 100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해요.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저기 있는데 왜? 뭐요? 이거요. 근데 유명한 책인데 정주영 회장님이 쓰신 거잖아요. 저보다 가진 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되게 목숨 걸고 사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기업을 또 읽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치. 성공한 건데 나라고 안 될까? 오, 근데 좀 책 좀 읽으셨네요. 책을 근데 끝까지는 못 읽습니다. 왜요? 집중력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하나 네.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가방에 제가 들고 다니는 건데 네. 우울증 약이에요. 우울증 걸리셨어요? 네, 제가 우울증을 군대 갔다 와서부터 한 2년 정도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병원 가서 우울증이라는 걸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약을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우울증 약 때문이 아니라 네. 우울증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현실이 너무 일어나자마자 힘든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들만 현실에 놓여 있으니까 사실 잠은 다 깼어요. 안 피곤해요. 근데 계속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후 4시에 일어나고 그런 생활들을 몇 달간 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현실감도 안 들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현실에 있는 건지도 헷갈릴 지경까지 가요. 진짜로 우울증이 심해지면. 우울증 기간이 얼마나 됐었어요? 2년 정도 약을 먹었습니다. 1, 2년. 2년?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돈 버니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사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 삶에서 만족하는 것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내가 성취를 이루고 그 성취가 돈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300만 원 정도 내 힘으로 벌 때 그때 싹 사라졌어요. 아까 300을 벌었다 해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못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냥. 될 때까지 300을 벌었다고 했을 때 그게 네네. 괜찮아졌다 했잖아요. 네. 진짜 갑자기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던 게 갑자기 다 사라졌나요? 제가 그것도 계기가 있는데 제가 딱 끊어낸 건 아니에요. 약을 사실 어떻게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되거든요. 이걸 타러. 네. 왜냐면 우울증 약은 한 달치를 처방을 잘 안 해줘요. 단기간으로 1, 2주짜리만 주면서 계속 추위를 살피는 게 정신과 약인데 네. 바빠져가지고 일주일 병원을 까먹고 못 갔어요. 네. 근데 약을 일주일 안 먹으면 되게 불안해져요. 뭐 심리적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되게 불안하니까 일을 전보다 과하게 한 거예요.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전보다 더 필사적인 노력들이 그때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매출이 확 오른 거예요. 그 시기가 우연치 않게 겹치면서 안 가게 됐어요. 불안하니까 일을 벌렸는데 그게 잘 되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돈이 벌리고 이러니까 되네? 확신을 얻고 그리고 병원을 안 가는데 그 약을 안 먹어도 내 매출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혹시 예전에 그 황치열 씨가 네. 라디오스타에서 공황장애 왔을 때 막 비행기 타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 그게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내가 번 돈이니까 누가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 아빠가 살아있어서 300만 원을 용돈으로 줬다 그러면 더 우울할걸요? 왜요? 같은 300만 원이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 얻어낸 300만 원하고 길 가다가 300만 원 주순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돈이 절 치유했다기보다 돈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내가 이뤘다 성취감 가설 테스트와 입증 과정이 기쁨을 줬어요. 근데 지금 근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건데 저는 좀 다르게 판다기보다 이 말도 이제 너무 식상해졌고 그냥 특이한 걸 특이하게 팔아요. 어떻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이거 네. 이런 것처럼 남들이 뭐라 부르는지 모르는 물건들에다가 남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찾아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그 시세에 맞게 올려요. 근데 이 진짜 이름과 얘가 사람들에게 불리는 이름에 갭이 있어요. 그게 제가 마진으로 받는 거죠.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HSIM 1900이잖아요. 네.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뭘 사겠냐는 거죠. 제일 싼 거요. 그럼 4,880원에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달고 태어난 코드명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폐활량 호흡기? 이 정도로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리뷰 118개잖아요. 최소 118명 샀다는 거네요. 최소 600명 이상 산 거예요. 왜요? 리뷰를 100명이 사야 10명 정도 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민을 100번 넘게 시켜 먹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리뷰를 몇 번 달았냐는 거죠. 뭘 준다고 해도 안 쓰는 게 리뷰예요, 사실은. 배민에서 만약에 당면살이 추가로 준다 하면은 리뷰 작성하시나요? 아니요.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좀 고민해 볼 만하죠. 근데 만약에 300원 포인트 준다 그래요. 리뷰 쓰시나요? 아니요. 저 같으면 1,000원 줘도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리뷰를 보면은 어느 정도 팔렸는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최소 600개 판 거예요. 4,000원이었잖아요. 아까 네. 5,000원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얘랑 가격 차이가 7,000원 나는 건데 그렇죠. 7,000원을 600번 반복한 거예요, 마진을. 7,000원을 600명한테 남겼다. 420만 원을 이걸로 번 거죠. 오. 근데 이런 게 운으로 막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깔려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린 거지 또 뭐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검색하실 거예요, 이거? 이게 뭐 같아요? 우선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목에다 베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목을 치료하는 거죠. 오. 이게 이름이 뭐냐는 거죠.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잘 팔리는 거예요. 진짜요? 예, 이거를 찾아 들어온 사람은 이걸 뭐라고 검색해야 이게 나오겠냐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쵸. 어떻게 찾아요? 포털하고 연결된 그런 툴들을 이용합니다. 이게 얼마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한 5,000원? 솔직히 2, 3천 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쿠팡에 로켓 배송으로 15,000원인가에 팔고 있어요. 이게요? 네, 팔려요. 팔리니까 로켓 배송이 있겠죠. 아, 이상한 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이건 또 뭐예요?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걸 못 봤다고 생각하면 이 포장지를 얼굴 작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얼마 같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이게 얼굴이 작아져?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봐봐요.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명명해 볼게요. 네. 얼굴 보조기 얼마 같아요? 10,000원? 10,000원? 근데 VP 듀얼 리프트 밴드 얼마 같아요? 한 듀얼 리프트 밴드 한 4, 5만 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쳐볼까요? 이야. 31,500원에 리뷰가 1,000개예요. 이런 것들도 물건을 팔면서 세상을 내 시각으로만 봐야 될까? 내가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이게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고 다른 시야로 보게 되면서 잠재 가치를 또 발견할 수 있고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한 이야기랑 좀 연결하자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뭐든. 얘도 10,000원에 팔려면 10,000원에 파는 거고 30,000원에 팔려면 30,000원에 팔아도 1,000개 리뷰가 있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처럼 너가 되겠냐?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너가 해봤냐? 너가 해봤냐는 거죠. 해보긴 해봤냐? 하고 말해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안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간다고 하는 것도 우주를 어떻게 가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라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그 사람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물건이 5만 원에 팔리겠다 나는 확신이 있으면 5만 원에 팔 수 있는 거고 그런 보는 눈들과 좀 다양한 시각과 넓은 시야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매출 같은 거나 좀 보여드리자면 운영하고 있는 몰들인데 50만 원에서 뭐 40만 원 이렇게 유지하는 부분이고 네. 이것도 지금 하루 100에서 200 정도 오, 이건 잘 팔리네요. 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달에는 얼마 정도 벌었어요? 지난달에요? 2,780 그리고 오, 2,700만 원이요? 환불 380 그리고 여기가 지난달 1,100 그리고 65만 원. 오, 그러면 토탈에서 한 4천만 원을 팔았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가 남는 거예요? 1,000에서 1,500 정도 이것저것 다 떼고 그렇게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가격이 안정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삼다수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라벨이라는 또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리뷰를 보세요. 25,000개예요. 네네. 하루에 이 탭에서만 수백 개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쵸. 네이버에서 삼다수 사고 싶은 사람들은 네. 여기다 삼다수 무라벨 친 다음에 어차피 물은 제일 싼 게 최고잖아요. 그쵸. 40개짜리를 누르고 제일 싼 걸 산다는 거죠. 뭐겠어요? 이거죠. 위메이프가 더 싸지 않나요? 근데 네이버 고객들은 이런 걸 기피해요. 가격 차이가 2,000원도 안 나죠. 회원가입 해가면서까지 처음 가는 환경에서 힘들게 구매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이버 좀 편하게 이거 사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애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최저가 찾아주는 사이트다. 삼다수 무라벨을 검색한다. 16,410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주문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이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어떨까? 거의 3,000원 조금 덜 남잖아요. 네. 그러면 2,000원 정도 번다고 그냥 넉넉 잡아 보고 네. 이런 물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고 매일 몇백 개씩 나가는 거라서 이런 데 잘 들어가면은 하루에 몇만 원 버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사고팔고 해야 되는 건가요? 거의 약간 느낌이 보따리 장사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 경험이나 돈이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이걸로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사업이 쉬고 큰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짜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 100만 원, 200만 원을 벌기 시작해야 그 이상의 돈들도 벌 수 있는 것이고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것만 보자면 직장에서 좀 잔업 좀 더 하고 특근하고 이런 게 더 빨리 벌어요, 사실은. 사업의 어떤 이점은 뭐냐면 성장 가능성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기술을 터득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볼게요. 그럼 제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똑같이 가르쳐서 그 사람도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복제가 가능한 부분이고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고 리미트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10명 있으면 이걸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죠. 뭔가 그런 노동에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과 장점과 단점이 따로 있다.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에서도 되게 최선을 다했고 여기서 얻었던 경험들이 제 발전으로 이어져서 지금은 더 고효율의 노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100, 200만 원 더 버는 이야기들이지만 100, 200만 원이 우습다기엔 내가 벌어낸 300만 원의 돈은 2년간의 우울증도 치료해낸다는 거죠. 제가 얻어낼 수 있는 성취가 많은 부분이고 그 초반에 얻어낸 100, 200만 원, 2, 300만 원의 동력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고 우주선이 우주로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그 아래에 되게 몰려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멋지시네요. 약간 명언책 많이 보셨어요? 좀 명언충입니다. 제가 좀 걱정충이거든요. 이런 거를 알려주면 이미 많은 분들 하고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전 진짜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네. 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경쟁자가 많이 생길 텐데 걱정 안 되세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저는 원래 이런 거를 하고 있었고요. 사람들한테 컨텐츠나 이런 부분으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제공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게 눈속임이면 안 돼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들을 원래부터 뿌리고 있었고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이걸 평생 하라고는 권하지 않거든요. 100, 200만 원 버는 건 그냥 당신의 촉진제, 처음에 맞는 부스트 주사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한두 명, 100명, 200명 달려든다고 해서 붕괴될 시장도 아니고요. 또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들에 의해서 누구나 다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경쟁할 만한 상대가 많진 않다는 거죠. 어차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나와서 본인의 쾌캐 묵은 집도 보여주시고 이런 수급자 증명서 이런 것도 본인의 과거도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본인 사무실이랑 본인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막상 이렇게 찍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처음에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언젠가 나와서 제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제 생각들과 과정들이 정리됐을 때쯤. 왜요? 저도 옛날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유튜브 영상들 이런 게 떠서 누군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잘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귀로 ASMR처럼 들으면서 막 출퇴근하고 그랬었어요. 그것만 들어도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스토리가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었던 마음에 나도 저건 좀 멋있는 것 같다. 제가 어쨌든 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 저 혼자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국가에서 많이 도와줬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내 상황에선 안 좋은 거지만 국가에서는 저를 돕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사실 어쨌든 국민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고 옛날에 저한테 장학금을 줬던 장학재단도 그렇고 결국 나도 잘 되면 누군가를 끄집어내줘야 되지 않을까?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런 생각들을 저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저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것과 별개로 내가 나중에 조금 잘 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면 내 이야기들이나 제가 돈으로는 못 주죠. 돈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내 스토리만으로도 그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환원을 하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네. 진짜 홍보가 아니라 청소 업체들이 많거든요. 저희 집이요? 바쁘시다고 안 하지 마시고 좋은 공간에서는 좋은 기운이 나온다 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고려해 보도록 쾌캐 묵은 냄새가 좀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소 업체분들 계시다면 한번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아닙니다. 네, 저 좀 도와주시면 제가 집을 맡기겠습니다.